자, 보통 예금은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우리 일반 사람들도 하나씩 갖고 있는 그냥 일반 통장을 말하고요. 그래서 원할 때 이제 입금을 할 수 있고, 이제 원할 때 출금을 할 수 있는 그런 통장을 말합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건물 1억 원을 구입하고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하였다. 그러면 건물 자산이 1억 원이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대변에 자산의 감소로 보통 예금에서 자산이 빠져나가게 되겠죠. 다음으로 현금성 자산은 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고 해서 현금성 자산은 3개월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만기가 발생하는 채권이나 또는 단기 금융 상품 등을 말합니다. 단기 금융 상품은 정기예금, 정기적금, CD, CMA, 당좌 거래 개설 보증금, 우선 상한주, 하회채 유가증권 등이 있는데요. 보통 금융상품 등을 3개월 이내에,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만기가 되는 것을 현금성 자산이라고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만기가 2개월 후에 이제 받을 수 있는 채권을 20만 원에 현금으로 구입했어요. 그러면 내가 3개월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현금성 자산이 발생했기 때문에 차변에 현금성 자산 20만 원이 발생하고 현금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대변에 현금 20만 원이 감소하게 되는 거겠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다음 중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는 것은 자, 1번 지급기일이 도래한 타체 이자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 임박했기 때문에 3개월 이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현금성 자산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결산 시점을 기준으로 만기 6개월인 양도성 예금증서와 결산 시점 기준으로 3개월인 양도성 예금증서는 우리가 현금성 자산은 결산일 기준이 아니라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이 두 개는 해당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선일자 수표는 우리가 현금할 때 다뤄보았는데 상품을 구입할 때 선일자 수표를 받았다. 이 선일자 수표는 발행일 이전에 받은 수표이기 때문에 상품을 구매했을 때는 받으러옴으로 상품 이외의 것을 구매했을 때는 미수금으로 처리한다고 했었죠. 자, 다음 문제.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편한 증서, 통화대용 증권이었죠. 현금이었고 배당급 지급 통지표, 현금이었죠. 타인 발행 약속 어음. 자, 타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기업의 거래처에서 나한테 약속어음을 주었다 라고 하는 것은 어음을 받게 된 거죠. 현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받을 어음이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4번은 만기일이 도래한 국채이자표. 자, 만기일이 거의 다 도래했다는 것은 3개월 이내에 거의 만기일이 임박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다음 문제.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첫 번째.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 또는 단기금융 상품이다. 자, 이거 현금성 자산이었죠. 자, 그다음 두 번째. 통화대용 증권이다. 이것도 우리가 현금이었죠. 그다음 세 번째. 당좌거래 개설 보증금인데 자, 여기서는 지금 만기가 안 나와 있어요.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당좌거래 개설 보증금은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겠지만 자, 만기가 나와 있지 않은 당좌거래 개설 보증금은 우리가 단기금융상품이나 장기금융상품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현금성,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될 거고요. 자, 당좌거래 개설 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좌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 우리가 당좌 차월 한도를 설정을 한다라면 우리가 마이너스로 쓸 수 있다고 했었죠. 단기 차입금의 형식으로. 그런데 만약에 그 당좌 차월을 썼는데 갚지 못하게 될 경우 은행에서는 그럼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좌 차월 설정할 때 보증금을 받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당좌거래 개설 보증금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만기가 3개월 이내일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만기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당좌거래 개설 보증금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보기가 힘들겠죠. 네 번째 통화는 당연히 현금이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다음 문제. 역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계상되는 항목인 것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항목인 것은 자, 첫 번째. 자, 우표나 수입인지는 자, 우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신 수단으로 활용하기 것이기 때문에 자, 우표는 통신비로 설정을 합니다. 그다음 수입인지는 우리가 뭐 여권 같은 걸 발행할 때 이렇게 여권을 발행하면서 수수료를 내잖아요. 그 수수료를 낼 때 인지라고 해서 이렇게 우표 같이 생긴 종이를 돈 주고 사게 됩니다. 그래서 수입인지는 수입할 때 이 수입 관련된 수수료를 내는 종이를 말하고요. 이거는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수수료. 그다음에 타인 발행 약속어음은 내가 상품을 타인에게 판매하고 어음의 형식으로 받았다라고 하면 이것은 내가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받을 어음인 매출 채권이 됩니다.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질권 설정된 보통 예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질권 설정된 보통 예금은 쉽게 얘기해서 자, 요 어떠한 제약이 있어서 수시로 입출금이 불가능한 보통 예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질권 설정된 보통 예금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 나왔네요. 3개월 이내에 내가 현금화가 가능한 상품이다 라고 하면 채권이다 라고 하면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될 거고요. 자, 요 3개월, 2개월, 1개월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자, 날짜로는 3개월이 90일이죠. 90일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채권 또는 단기 금융 상품 같은 경우에는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봐라. 자, 첫 번째, 취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채권이다. 자, 요거 맞죠? 그다음에 타인 발행 당좌 수표. 자, 다른 사람, 당은 나, 동은 너였죠? 타인, 다른 기업에서 나한테 수표를 줬다. 이거는 우리가 현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당좌 개설 보증금인데 당좌 개설 보증금은 이 만기가 적혀 있지 않으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니라고 했었죠.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것만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하고요. 당좌 차월은 우리가 마이너스 통장 형식으로 당좌 예금의 한도를 넘어서 당좌 수표를 발행했을 때 마이너스로 지키는 거니까 단기 차익금 부채라고 했었죠. 보통 예금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통합 계정으로 표시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이니까 100만 원이 되겠네요.